배달의 민족이 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뒤집을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숙고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속속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의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 그리고 공정거래 전문 김진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님,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 놓고 아주 뜨거운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수료 체계는 기존 체계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액제입니다. 예. 그래서 월 88,000원을 내면 이제 깃발이라고 흔히 이제 부릅니다만 세 개 정도의 어떤 깃발이라는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월 정액제 체계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8%의 어떤 정률제, 즉 정액제하고 정률제를 업주가 선택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예.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6.8%에서 이제 5.8%로 즉 정률을 1% 낮추는 대신에 이제 월정액 제도를 폐지해버리는. 이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볼 때 불리한 분들이 많다. 즉 소상공인 중 다수가 결국에는 수수료를 낮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액제가 없어지고 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훨씬 더 높아진다 하는 게 현 이번 논란의 초점입니다. 예, 매출의 5.8%를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수수료를 다 합하면 1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가 이게 기존에 이제 배민측 배달의 민족 측의 주장은 낮췄다, 대략 한 1%도 낮췄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오히려 수수료가 줄어든다, 즉 예. 줄어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수수료를 다 합칠 경우에 이제 9.68%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수수료의 어떤 불합리성이 이번에 이제 좀 노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이 비판하는 분들의 주요한 어떤 논점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공정거래 문제는 좀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손해를, 부담을 많이 하는 계층이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수수료만 변경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정률제 같은 경우에 랜덤으로 이제 세 개만 상위에 노출이 됐고 그 뒤에는 이제 정액제 광고들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걸 변경을 하면서 정률제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전부 노출을 하고 정액제로 한 광고들의 경우는 제일 나중에 노출이 되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액제로 예전에는 하더라도 상당히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률제가 전부 노출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정액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노출이 안 돼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정률제를 강요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요. 결국에 정률제로 수수료를 이게 산산해 보면 예전에 정액제로 88,000원 했던 걸 한 3개를 하더라도 거의 24만 원 이 정도 넘어가는 부분인데 정률제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5.8% 수수료면은 58만 원, 2천만 원이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굉장히 부담이 지금 강화됐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음식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 이제 정도가 예를 들어 저기도 이제 나옵니다만 예. 현재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수수료 부담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어떤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거기에 이제 비해서 똑같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들이 특히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영세 상인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체계보다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을 거라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 특히 이제 강조하고 네.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규 진입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신규 진입자나 상대적으로 매출이 소액인 분들이 정률제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일방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 측의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봐야 될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즉 이제 이 소상공인 전체로 볼 때 그러면 혜택을 그러니까 즉 손실과 혜택을 입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느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의 어느 정도 금액이고 그리고 손실을 입는 즉 반대로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이 과연 몇 퍼센트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배달의 민족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부에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편은 명확하게 이 매출과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42%가 이제 혜택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도 어떻게 네.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단순히 뭐 매출이 적은 경우에 유리하다 이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정률제 같은 경우 상단에 3개만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3개만 노출이 되고 정액제 하시던 분들도 그 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면서 정률제가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정액제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노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리스트 네, 아래쪽에 있기 아래쪽으로 때문에. 그런 사실상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기존의 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소상공인들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상으로 더 그런 게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 참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3월 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사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매출이 반 이상 떨어졌다. 예. 네.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고 설문에 답했던 분이 한 전체 대상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 이제 코로나에서 심지어는 이제 뭐 심한 경우는 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관청가 주변의 식당이 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만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거의 매출의 이제 80% 90% 가까이 매출이 감소한 그런 어떤 소상공인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반증한 하나의 통계입니다. 네. 그렇게 매출이 줄었을 경우에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영향이 좀 덜 나타날 텐데 이렇게 불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좀 늘어난 매출이 좀 상당 수준이 된 자영업자들 쪽에서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도 이게 순위를 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매출액이 뭐 낮은 분들도 상당히 이게 최초에는 3개만 먼저 노출이 됐다가 그다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매출액 순위도 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순위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매출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매출 낮으신 분들도 그런 잠재적인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만을 아까 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배달의 민족은 정확하게 이런 시스템 개편으로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매출에 따른 변화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안에 통계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안다면 참 이 영세 상공인들이라든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달민족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연말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던 그 독일의 이제 델리버리 히어로 이제 DH라는 약자로 이제 불립니다만 그 연말에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기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게 4조 8천억이라는 인수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즉 얻고 있는 수익은 표면을 긁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이제 표면을 넘어서 그 내용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략 이제 그들이 예측했던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거래액 대비 마진율을
대략 2018년에 마진율이 1.1%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이걸 이번에 현재 아주 재미있는 게 그들이 이제 대략 5%에서 8%까지 마진 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마진율이 5.8%입니다. 그러면 매출 향상이 향후에 특히 올해 한 10조로 본다고 하면 마진율을 5.8%라면 한 6천억 이상이 쉽게 마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이미 이러한 전략을 DH가 노출을 했었고요. 투자자에게 답변을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거기에 맞는 매출과 어떤 마진을 즉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배달의 민족이 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총선이나 이런 변수들을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즉 눈앞에 놓인 매출 목표 또는 순이익 목표 여기에 좀 집착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에 4년 만에 배달의 민족이 적자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두루두루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기업이 지하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거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약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갔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년 이렇게 매출은 증가하고 지난해 5,600억 원까지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마이너스 364억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세계의 기업 전체가 그 우한 형제들 뿐만 아니고 즉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배달통이라든지 요기요 세계가 지금 이제 전부 이제 독일계 기업이 좀 돼버렸습니다만 네. 또 세계 나름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달의 민족은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에 이렇게 거래가 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막대한 어떤 그 예를 들면 쿠폰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한 비용을 아주 대단히 많이 지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 결과 결국에는 인수에는 성공했습니다만 배달의 민족 자체의 어떤 실적은 특히 영업이익이 적자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올해 그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DH로부터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조기에 영업이익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배달템과 요기요가 이제 독일의 DH 거고 이제 합해지잖아요. 네. 아직 이제 공정위의 최종 결과가 나오질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시장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계속 늘었지만 비용은 늘어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적자를 364억을 보게 됐는데 그럼 공정위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과 이 회사의 합병 문제를 연계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그 원래는 이게 경쟁 제한적 효과가 있느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경쟁이 됐을 때 유리한 부분 이와 분리를 좀 면밀히 좀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개편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지금 미치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수료 체계 개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공정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독점, 이렇게 결합에 따른 M&A에 따른 영향이 네.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관련 시장 획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쟁을 제한을 하려면 예. 그 관련 시장 안에서의 경쟁이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는 단순히 이거 음식 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식 네. 배달 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배달 시장으로 전체 시장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 뭐 전화 배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일반 물류나 예. 그다음에 다른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도 그 시장으로 그러니까 배달 관련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배달될 수 있는 거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음식 어플에서는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거의 10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지만 전체 배달 시장에서는 좀 미미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음식 배달 시장만 보느냐,
전체 배달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인수합병이 승인하는 공정위 입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측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전체 시장을 크게 획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최근에 바이오 그 회사 관련해서 그 기업 결합 심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예. 시장을 크게 획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은 시장 단위로 세분화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매각하라는 그런 명령도 내렸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획정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배달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은 비마켓이라는 뭐 상품도 출시하고 있는데 예, 식료품과 네. 관련된 예, 음식 조금 맞습니다. 확장해서 식료품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온라인 뭐 이것저것 다 파는 온라인 쇼핑몰하고 좀 같이 묶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음식은 음식점 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배달을 하는 그런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편의점이라든가 마트에서 취급하는 음식도 배달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